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어제 정의기억 연대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이렇게 열었죠. 개인 계좌를 사용한 모금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다른 의혹들은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요. 네, 한편 코로나19 사태 속에 오늘부터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3차 추경안과 공수처 문제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선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어제 가장 큰 관심이었죠. 윤미향 의원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당선인 신분이었고 오늘부터 이제 의원이 됐는데 네네. 침묵을 깨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했던 정의연 논란 관련에 대한 해명이었는데 사과는 했지만 의혹들 대부분은 이제 아까 보셨습니다만 이제 반박을 했죠. 네네. 긴장한 모습도 역력했고요. 네네. 의혹 해소가 좀 됐다 보셨어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100% 된 건 아닌 건 맞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게 아마 개인 계좌에서 쓴 내역을 계좌를 아마 공개했으면 가장 의혹이 됐겠지만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만약에 변호인 입장이라 그러면 너무 자세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으면 대부분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도 무슨 말 하는지 굉장히 예의주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방송에서 했던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무슨 이렇게 기자회견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다 본인이 이건 뒤집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래도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는 저는 그래도 할 만큼 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좀 늦은 감이 있죠. 어떻게 네. 보면 계속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임기 시작 전에 좀 한 거는 그래도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너무 자세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본인 스스로 뭔가를 인정하는 듯한 것들도 있었어요. 허술한 부분이라든지 네. 부끄럽다든지 그런 표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 검찰에서 그 부분이 뭘지 아마 예의주시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99% 이상 해명이 된 것이 없죠. 본인은 얘기했죠. 사실이 아니다. 유용한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계좌 내역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네. 단순히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아파트 등 건물 대략 6억 원어치씩 6억 정도의 금액 이거 신고를 했고요. 예. 현금으로 3억 2천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이제 외국 유학 가는데 1억 원 이상 썼어요. 예. 이 현금 어떻게 마련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을 못했어요. 결국에는 저축하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밝혀왔냐면 내가 강연하고 월급 받고 그다음 원고 쓴 거 다 기부했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이거에 대한 해명이 안 됐어요. 이거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런 해명이 안 된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의혹을 더 확산시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 수사는 받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걸 알 수 없긴 하지만 디테일이 너무 부족했다. 네. 예. 계좌 내역 공개는 결국 거부를 했기 때문에 앞서서 어제 윤미향 기자회견이 너무 좀 자세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좀 속 시원한 해명이 네네. 아니었다, 선택적 근데요, 행동이었다는 지적도 계좌 있더라고요. 내역 부분은 물론 아마 언론에 밝히는 것과 아마 그동안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의혹을 해명할 때도 계좌 내용을 까는 적은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이 수사 과정에서는 아마 해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유학비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아마 왜 이렇게 현금이 많냐, 그러니까 시민운동 하던 분인데 현금이 많냐 그러는데 사실은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우리 재산 내역 보면요, 현금 이보다 많은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의혹을 제기하는 민면에 어떤 게 있냐면 일차적으로는 후원금 받아가지고 쓴 거 아니냐. 그다음에 더 부차적으로 뭐가 있냐면 시민운동하고 남편은 그냥 신문사 운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 아마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네. 현금이든 아니면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의혹 제기한다 해서 그분들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고 내 돈을 어떻게 벌었고 계좌를 다 깝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언론에 해명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그다음에 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검찰에서는 해명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 해명 안 할 수가 없죠. 아니 근데 이 부분이 봐야 앞뒤가 되니까. 안 맞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연하고 원고하고 월급 받은 거 다 기부했다고 다 했어요. 기부했다 그랬고 강연료 같은 거 기부했다 그랬지만 월급 같은 거 저축했다 그랬죠. 그거는 처음에는 강연 원고 월급 다 기부했다고 그랬다가 어제는 저축했다고 해서 강연 말을 같은 거는 바뀌었어요. 기부했다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생활합니까? 생활을 해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강연 같은 거 잘못된 기부한 거 것도 아니냐. 있다 그런 거죠. 모든 수익을 다 그래요. 기부했다는 건 아니죠. 어쨌든 검찰 조사에서 그런 부분 이제 자세하게 밝혀질 것이고 보니까 이제 기자회견 시점에 대해서도 두 분이 좀 다른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우리 현 위원장께서는 하루 전날이었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장 소장 어떻게 보셨어요? 그 시기에 대해서? 시기는 어쨌든 뭐 해명하려면 적절한 시기였다고 보여져요. 네. 네, 왜냐하면은 뭐 국회의원으로 임기 시작하기 전이었고 언론의 관심이 가장 적은 금요일 오후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아도 제가 참모라도 금요일 날 오후에 하시라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본인이 가장 적절한 시점을 선택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일단 윤 당선인이 이제 오늘로 국회의원 신분이 됐습니다. 뭐 관련해서 사퇴 의사는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분명히 밝혔는데 사실 죄의 여부를 떠나서 이게 국회의원을 하기에는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향후에 당연하죠. 사퇴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사퇴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법적 다툼을 하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는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냥 시민단체 활동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러한 의혹이 상당히 많이 받았고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제대로 못한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당히 많은 의혹을 받은 당선인 국회의원 없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사퇴하면 가장 좋았을 텐데 민주당도 보호하고 있고 본인은 사퇴하지 않고 있다. 결국에는 검찰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저는 뭐 아마 이 팩트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의혹은 많이 나왔죠. 지금 많이 나왔고 개인 재산 문제라든지 뭐 개인 통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나왔는데 결국은 아마 검찰 수사가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 검찰이 수사 결과 어떻게 기소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공금 횡령이라든지 그런 예.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뭐 비난이 더 높을 수 있고 본인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민주당 내부 좀 분위기도 좀 궁금한데 그 지도부와 일부 의원도 그렇고 당원 간의 의원차가 좀 있었잖아요. 네네. 있었는데 내부 분위기가 조금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은지 궁금한데 윤 당선인이 어제 윤 의원이 어제 당선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좀 한 만큼 어떤 당의 부담은 좀 덜어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 말씀처럼 어쨌든 뭐 야당이라든지 언론 이런 데서는 어쨌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 걸 알고 있고 여론조사도 일단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게 예. 본다 그러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아마 검찰 수사 결과 발표할 시점이 아마 우리 당에서 가장 큰 고민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우리 당의 입장은 어쨌든 사실관계 확인해보고 판단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고 일단 관망 있습니다. 모드인 거죠? 아니죠. 이제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느냐. 저는 그게 아마 관건이 될 걸로 봅니다. 그걸 본다. 예. 저는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좀 검찰에서 유의 있게 본다고 봐요. 뭐냐면은 개인 계좌로 2억 8천을 이렇게 기부를 모금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2억 3천만 원을 쓰고 5천만 원은 정대협 일에 사용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정대협에서 정대협 계좌로 옮겨서 정확한 자금을 이체시켜 놓고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체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그냥 사용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5천만 원 어떻게 사용했느냐? 입증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검찰에 상당히 문제일 것 같고 예. 또한 안성 쉼터 같은 경우에도 7억 5천만 원에 샀는데 아니 매도인이 7억 7천만 원짜리를 좀 싸게 줬다. 원래 9억까지 불렀는데 싸게 준 거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매도인이요. 세무서에 신고한 취득가액이 5억 4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7억 얼마에 샀다. 이것 자체가 2억 정도를 좀 너무 높게 책정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제 해명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해명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을 보호하겠다라는 민주당의 태도도 집권 여당으로서는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아무리 높고 잘 나오긴 하지만 민심의 70% 정도가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 여당답게 민심을 좀 받는 민심에 따르는 그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검찰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이게 또 윤 의원이 결국엔 이용수 할머니와의 갈등에서 이게 촉발이 된 거기 때문에 비로소 이 갈등이 봉합이 돼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어제도 이제 윤미향 의원의 기자회견을 봤을 때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에 대해서 좀 사실이 아니다라는 측의 이제 네네.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 극적으로 골이 메워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의문이 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돈을 한 푼도 안 줬다 이런 건 아니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사실은 민간 모금을 해서 그분들을 돕는 건 아니었어요. 이분들이 어쨌든 93년에 법을 만들어서 국가 지자체에서 한 200, 300 정도 생활비 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금액은 제시는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갈등의 골은 저는 쉽게 풀릴 걸로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윤미향 의원이
갈등이 풀릴 때까지는 노력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뭔가 공개적으로 네. 그 윤미향 의원 측과 네. 갈등을 빚고 있는 할머니 측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좀 더 보기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 그러냐면 그렇잖아요. 지금 정의원에서도 그러니까 할머니가 제기하시는 여러 가지 의혹들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증언을 놓지 않았다. 그렇지는 않아요. 계속 증언을 만들어 책도 냈고 안 줬다. 사실은 어찌 보면 이 돈으로 뭐 줬느냐 안 줬느냐 이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저 국민들 보기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좀 공개하고 이런 좋은 모습은 아닌데 저는 아마 좀 뒤에서 그 조정할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왔고 그동안에 이제 오해라든지 아니면 돈 문제라든지 아니면 특히 어찌 보면 이 정치적인 갈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할머니도 약간 출마를 할 때 말렸다는데 왜 당신이 갔느냐 이런 의혹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를 좀 초창기에 했던 좀 아마 양측을 조정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사실 이게 방송에 계속 언론에 하는 것보다는 좀 삼자간에 모여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국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부터 21대 국회의원들 임기가 시작이 됐네요. 네. 177대 103.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여야가 상생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원구성 협상 놓고 굉장히 파열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야 된다 이 주장을 하니까 이제 통합당도 반발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이 어떤 이게 뭐 협상의 기술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 가져갈 건 아니고 이제 협상의 기술이라는 말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반반으로 봐요.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민주당으로 주면 11대 7, 7개 야당이 줄게라고 하는 거고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주장을 하면 우리가 18개 다 가져올 수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개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호석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저는 그냥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다 그냥 원하는 대로 선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총선 민심이고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잖아요. 네. 야당에게 배려해 주는 거지 위원장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책임 정치라는 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여당이 다 가져갈 수 있으면 다 가져간 가져가서 거고. 한번 잘 운영해봐라. 그리고 나중에 평가와 책임은 그에 따른 평가와 책임은 다시 받아라.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 부위원장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찌 보면 이제 배째라 전략이죠. 그렇게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야당 의원들도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 all or nothing은 항상 이제 뭐 정치에서 통하지 않죠. 타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마 뭐 다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이 핵심이지만 이거는 또 논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제도적인 개혁부터 먼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하고 또 각 상임위에 법안 소위가 있는데 법안 소위에서는 사실은 누구라도 반대하면 그 통과가 안 되는 그런 관행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좀 이번에 고치고 그건 할 수 있는 고친다, 거거든요.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 이 자리 싸움을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 문제가 되는 거는 어찌 보면 그 권한이라든지 이거 관련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처럼 몇 대 몇이냐, 어디를 어디 갈 거냐보다 일단 국회가 제대로 그동안 안 돌아갔던 원인 이런 걸 조금 해소하고 그 다음에 저는 아마 이런 논쟁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네. 많은 뭐 그 위원회가 있지만 그 두 개 예결위 법사위 그렇죠. 네. 한쪽으로 쏠리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견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고민 부분이 그거죠. 이제 국회가 법 만들고 예산 짜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법 만드는 데 가장 핵심이 이제 법사이고 예산 하는 데가 예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국회 18개 위원회가 있지만 그 두 개 위원회가 하는 일이 거의 국회 일의 반 그렇죠. 이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요한 거죠. 잠깐 보충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를 좀 가져온다고 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이번엔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는 건 너무 의미 차이가 없다. 나요. 네,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이 상임위에서 의결해버리면 돼요. 물론 뭐 안건을 상정한다거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긴 하지만 간사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견제와 균형 논리랑 상관없이 네. 그냥 여당이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다 한다 그러니까 주영 의원이 국회 없애버리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 한다 그러면 아마 이제 또 밖으로 뛰쳐나갈지도 모르니까 네, 그런 일은 제가 알겠습니다.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했으니까요. 국회 과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3차 추경도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 또 그렇습니다. 공수처 문제도 풀어야 하고 이번에 윤미향 의원의 또 국정조사를 통합당이 요구하고 있어서 시작부터 좀 험난한 모습인데 앞으로 좀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공수처는 이제 법은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인사청문회 어떤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큰 논란은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추경도 지난번 아마 그 청와대 회담에서 어느 정도 공감된 것 같은데 결국은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거냐, 국채를 네. 발행할 거냐 아니면 좀 기존에 있던 예산을 좀 돌려서 할 거냐 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아마 윤미향 이 국정조사 부분은 처음에 원래 한다고 그랬다가 조금 보류했다가 지금은 이제 검찰 수사에서 미진함을 하겠다는 부분이라 항상 우리 국정조사 할 때마다
검찰 수사 중인 거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항상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또 NGO에서 했던 일이라 네. 그건 국회에서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네. 보기에 통합당도 이 국정조사를 처음부터 아주 세게 요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 소장님께서도. 기본적으로 너무나 의석수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여당이 밀어붙이기를 하면은요 야당으로서는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20대 국회와는 다르게 여당 같은 경우는 야당을 좀 존중하고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야당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요 총선 민심이 나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문재인 정권 2년 남았는데 일할 수 있도록 발목 잡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좀 뒷받침해줘라. 최소한 올해만큼은. 그리고 나중에 내년부터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동물, 식물 이런 수식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다 같이 가져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부위원장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